환영합니다. AR 포너마이는 모토로라의 시그니처 제품이며 오늘은 이 기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정 과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몇 가지 설정들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설정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옵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중심의 목적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좀 더 정보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프라이버시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언제가 그런 경우인지 명확히 말씀드릴 거고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선 여기에서 언어 선택과 시각 설정이 있습니다. 언어 선택에서는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당 언어가 맨 위에 표시되고 기본값으로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처럼 어떤 언어를 선택할 때 클릭하면 추가적인 지역 옵션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이 기업들에게 어떤 규정을 강제하면 기업들은 주로 그 강제된 지역에서만 준수하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휴대폰을 집어들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자, 어서 나와라.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알겠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러분 쪽에서 이 화면이 보인다면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팝업이 뜨고 새 기기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알려줄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 기기, 즉 이 경우에는 이전 기기에서 계정, 특히 구글 계정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아마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보여주고 그 숫자가 어떤 기기에 표시되는지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계정이 빠르게 옮겨질 거고 그 계정과 연동된 모든 것들 그리고 오직 그 계정과 연동된 것들만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기기에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앱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권만 의미하며 외부 앱은 제외됩니다. 깃허브 앱 등은 직접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 대신해 줄 리 없죠. 당신이 구글을 우회해 수익 기회를 차단했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은 복원 방식처럼 모든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그런 앱들을 옮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구글 드라이브 저장 용량을 초과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GB의 용량이 있는데 사진이 2GB를 초과한다면 이 기기로 옮겨지는 건 그 용량까지만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 중에서 클라우드로 옮길 공간이 부족해서 옮기지 못한 사진들은 그대로 이전 기기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별로죠?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저는 새 기기로 설정할 거라서 이 부분은 완전히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하거나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기는 ESIM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SIM을 추가하려면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Wi-Fi에 로그인하세요. 만약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심카드는 와이파이 없이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중 하나도 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여기서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물리적인 심카드를 추가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와이파이에 연결하지도 않았고 심카드도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기는 오프라인으로 설정됩니다. 이 말은 즉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앱과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거나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나열된 모든 항목들은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있는데 구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기기에서 이런 말을 하니 좀 우습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구글은 사실 그렇지 않죠.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완전히 반대죠. 하지만 어쨌든 모토로라 제품 개선 지원, 기기 지원, 강화 등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 이번 경우에는 모토로라와만 공유되는데 그 이유는 따옴표를 붙이자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이 기기에 과도한 돈을 지불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무언가에 과도하게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더해 여러분의 데이터까지 수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그 어떤 이익도 보지 못하는데 제품 개선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사실 제품은 이미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더 개선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선택 해제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유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토로라가 기기에서 뭔가를 개선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업데이트를 받게 될 거니까 이걸 꺼도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 설정입니다. 이 화면은 저처럼 오프라인으로 기기를 설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기가 이 페이지를 자동으로 건너뜁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카드를 삽입하거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 순간 이 설정은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핀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핀 입력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잠금 해제 옵션에서는 패턴과 비밀번호도 추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여러분의 기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면 그걸 주운 사람이 화면 잠금이 없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기와 그 안의 모든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핀, 패턴, 비밀번호와 같은 화면 잠금 방식이 설정되어 있고 기기를 잃어버린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데이터는 그 기기를 주운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기기에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기를 잃어버렸고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기가 초기화될 때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기를 잃어버렸고 누군가가 그것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거나 연락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의 심카드를 빼고 자신이 주었으니 여러분의 휴대폰을 그냥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기가 초기화된 후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에게 고마운 일이죠. 화면 잠금 해제가 FRP 공장 초기화 보호 잠금으로 전환되어 설정 과정에서 화면 잠금이나 구글 계정을 반드시 인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휴대폰이 사실상 멋진 벽돌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몰라서 이것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중고 기기를 판매하는 GSM 매장들은 보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종류의 보호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기기 찾기 같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휴대폰을 찾는 방법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기기를 잃어버리면 이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화면 잠금 설정을 할게요. 같은 패턴을 한 번 더 그려서 확인하면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패턴이 설정된 거예요. 좋아요. 이제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지문을 통한 잠금 해제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문을 추가할 수 있고 아마
얼굴 인식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화면 잠금, 핀, 패턴, 비밀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것들이 생체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기가 얼굴이나 지문 등 당신이 제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잠금 해제가 안 될 때는 항상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손가락이나 얼굴에 작은 흠집이 생겨도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너무 많이 시도하면 아예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휴대폰을 가져와서 잘못된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제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걸려서 잠겨버리고 만약 계속해서 잘못된 손가락으로 시도하면 이 타이머는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위로 스와이프해서 패턴을 입력해 기기를 잠금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문이 인식되지 않거나 얼굴 인식이 되지 않아도 항상 그 잠금 방식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제부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시다면 자유롭게 앞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위치, 스캐닝,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업데이트 및 앱 설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그냥 구글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궁금하다면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치 스캐닝과 사용자 진단, 데이터 전송 등 이 세 가지를 모두 꺼버린다고 해도 스캐닝은 와이파이와 GPS를 사용해서 결국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기가 당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기기들도 당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휴대폰에는 심카드가 없고 여기에는 신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와이파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그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휴대폰은 지금 셀타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셀타워는 당연히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의 IMEI 정보를 받아서 이 휴대폰이 지금 어떤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타워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기의 위치가 특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꺼도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추적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스캐닝인데 이 기능은 기기가 와이파이 신호와 블루투스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이 기기가 다른 기기를 찾는 용도일 뿐 반대는 아닙니다. 이 점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죠. 이런 옵션 대부분은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기만 하는 셈입니다. 다른 기기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찾게 허용해 결국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전부 사용자 데이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기기가 셀타워에 연결되어 내 이메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 그건 사용자 데이터이고 만약 아니라면 진단 데이터이거나 사용자 데이터일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확실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기기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의 이메일 정보 역시 사용자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기기는 내 것이니까 이메일 정보도 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셀타워와 공유한다는 것은 이 토그를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해놓은 것처럼 휴대폰을 같은 상태로 두면 된다는 겁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고 심카드도 없고 어떤 종류의 모바일 네트워크에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요. 그리고 설정을 마친 후에는 다이얼러를 열거나 아니면 설정 첫 화면에서 긴급통화를 열고 912를 입력해 보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전화가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누군가가 전화를 받을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당신의 휴대폰 이 셀타워에 연결돼 있고 이 모든 정보,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옵션이 있는데 바로 업데이트와 앱 설치입니다. 여긴 토글 스위치도 없어요. 이게 뭔가를 암시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정하게 말하자면요. 설정 메뉴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받지 않도록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내역도 간편하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이 바로 OTA 업데이트입니다. OTA 업데이트를 설명하자면 이는 오버 더 에어, 즉 무선 업데이트의 약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허용하든 하지 않든 기기가 스스로 업데이트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의 기기가요. 지금 당장 기기를 들여다보고 알림을 확인해도 다운로드 중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기기는 업데이트 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혀 모를 겁니다. 이게 OTA 업데이트죠. 구글이 제공하는 건데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OTA 업데이트는 예를 들어 보안 패치 같은 것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안드로이드가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그걸 이런 방식으로 패치하게 됩니다.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런 업데이트는 보통 유럽연합법에 따라 제가 듣기로는 5년 동안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크팁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이 규정에도 약간의 허점이 있어서 기업들이 실제로 5년 동안 기기를 업데이트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기가 업데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5년 동안 업데이트를 해야 하지만 아예 업데이트를 한 번도 받지 않는 폰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기기가 업데이트를 받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보안 패치가 5년 동안 제공된다고 하니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 기간이 지나고 이 폰이 출시된 지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안 패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그 이후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기기가 그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니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5년이라는 시간은 새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고 아마 새로운 기술도 출시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의 기기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것들을 기기에 강제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안 패치는 좋지만 구글이 마음만 먹는다면 좋지 않은 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과한 보안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죠. 기본적으로 구글은 사용자가 서드파티 소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서드파티 소스가 즉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곳이 구글에 돈을 내고 서명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에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플레이스토어에도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개발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악성 코드 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셈이었습니다. 그게 본질이었죠. 그리고 앱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죠. 광고 없는 유튜브 리벤스드 같은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유튜브 리벤스드는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면 더 이상 유튜브 리벤스드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그런 앱들이 구글의 수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구글 소유이고 구글은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독료를 내지 않고 광고를 없애버린다면 구글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기에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오타 업데이트 서비스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면 기기에 제공되는 보안 패치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기기가 해킹이나 취약점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쓰려고 했지만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하자면 그들은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번거로워지긴 하겠지만 개발자들에게 돈을 갈취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는 있으니 그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휴대폰을 준비해 봅시다.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모토로라 이야기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수익화하고 스팸도 보내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은 건너뛸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내비게이션, 버튼과 제스처가 있어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버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토글이 있습니다. 즉,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스처의 경우에는 아무 옵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제스처와 시스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면 제스처 내비게이션에 대한 추가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어시스턴트를 위해 모서리에서 스와이프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바를 아래에서 길게 눌러 실크포러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뒤로 가기 제스처의 민감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테마가 있는데 라이트, 다크, 그리고 전환 모드가 있습니다. 전환 모드는 시간대에 따라 라이트와 다크 모드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저는 라이트 모드로 유지하겠습니다. 자녀 보호 설정은 원하신다면 직접 설정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선택 사항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위로 올리면 짜잔! 이제 기기가 완전히 설정된 상태로 홈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